지금 국회의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힘겨루기가 상당합니다. 앞으로 원구성 협상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예, 저희가 편의점에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하여간 간신히 약속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지금 당장 내일 국회 청문회 열리는데요. 여당은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아직 모르겠어요. 그간의 여당의 입장으로 보면 뭐 안 들어오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뭐 방어해주거나 우호적인 질문을 해줄 사람이 없이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가 계속되면 본인들이 좀 난처해지거나 네. 또 대통령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들어가서 뭐 좀 방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국민의힘은 그간의 민주당의 원구성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네. 해왔고 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네. 또 기왕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경우도 뭐 임기를 뭐 조율해가지고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안 들어오고 멋대로 해봐라 하는 것이 네. 일관성 있는 태도겠습니다만 뭐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네. 그냥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청문회대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손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격적으로 들어오겠다 할 수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어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을 걸고 뭔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이렇게 대치 전국이 이어지면 강경파가 득세하기 마련이죠. 그건 뭐 예. 민주당도 비슷한 네.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계속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한다고 해서 상황이 뭐 바뀔 것이 네. 아니라면 예. 뭐 좀 실리적인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장기화되면 될수록 나중에 힘을 얻게 되죠.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제안한 1년씩 돌아가면서 해보자라는 제안은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인 건가요? 그 왜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을 바로잡아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네. 그걸 견제하고 감시해라. 또 바로 잡아라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자면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 또 국회에서의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 민주당이 맡아야 그런 총선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래 근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2년씩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선거를? 원래 국회법상 네. 임기는 예. 그렇게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기에 선출되는 국회의장단 네. 또 상임위원장들 모두가 다 2년씩 임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후반기에 들어서 새롭게 개선하고 하는 거죠. 네. 다만 그게 국회법이지만 네.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로 그렇게 뭐 1년씩 하자라고 하는 양해하는 경우는 뭐 어쩌다 드물게 있습니다. 예. 뭐 21대 국회 있었죠. 때도 그랬었습니다만 원칙은 아니죠. 원칙은 아니다. 이번에는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 11개 상임위는 개문발차 형태로 일단 출발을 해서 네. 청문회도 하고 뭐 상임위도 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나머지 7개 상임위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냐. 특히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산자위는 좀 열어서 이 석유 문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늦출 수가 없고 네.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협상 시한을 정해준 것처럼 네. 이번 주 말까지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네. 원 구성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만일 주말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네. 국회의장께서 더 기다릴 게 아니라 예.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 네.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배치하고 네. 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산자위도 그렇고 정무위도 그렇고 이 뭐 권익위 결정 이거 국민들이 정말 기가 막혀서 이게 영부인 아닌 사람 억울해서 살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국회가 빨리 그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끝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7개 상임위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내주 초에 국회를 열어서 나머지 상임위도 민주당 주도로 가는 이게 결정될 가능성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봅니다. 의장께서 민주당이 네. 서둘러서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완료합시다 이렇게 네. 계속 주장하고 요청해 왔습니다만 국회의장은 그래도 여야가 합의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네. 원칙이다는 입장으로 조금 말미를 주었지요. 그런데 그 의장도 이제 더는 기다리기 네. 어렵다. 예.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완료해라라고 하는 협상 완료 시점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네. 그 시점까지 일요일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그때는 의장께서 결단하실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반이면 월요일 날 열립니까 본회의가? 화요일 날. 그 원래 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네. 상임위원이 배정이 돼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주말까지 이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예. 의장께서 뭐 며칠을 둬서든 하루를 둬서든 상임위원 배치안을 네.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이미 다 제출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원 배치안을 내야죠. 네. 이제 내면 네. 그 중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낸다는 얘기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수용하겠다. 국민의힘이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로 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죠. 네. 그러면 상임위원 배치안을 내고 난 다음이니까 네네. 그 기간을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초 뭐 월요일 화요일 뭐 늦어도 화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7월 4일에 그 임시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최소한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섭단체 뭐 대표연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네. 기왕의 민주당은 26일, 27일, 28일 이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뭐 그 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그 뒤에라도 하자. 7월 4일까지가 회기니까 네네네. 그렇게 주장했는데 뭐 여전히 협상 상황이 달려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원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대정부 질문은 그렇게 되면 7월 달로 넘어가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역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의 거부권 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는 거부권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그 입법을 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자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국회 운영에 대통령이 협조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건데 받을까요? 안 받죠. 이미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뭐 법률안 제2 요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1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십시오라고 건의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건의할 수도 없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 그거 할 수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못할 조건을 걸은 것이다. 그 말씀은 네. 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명하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뭐 그냥 불가능한 어떤 언어의 공방전으로 치부를 하고 지난 18일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임의 배정 이거 다 무효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국회 원구성은 그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또 이분도 이제 법률가 출신인데 그 자당 안에서의 이런 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다. 예. 국회 운영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네. 그간의 헌법재판소에 그런 국회의 의사 갈등 때문에 제기된 많은 헌법 소원들이나 권한쟁의 심판들이 있었습니다만 한결같이 일관되게 국회의 자율적 사안이다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정치적인 문제이지 네. 그걸 사법부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가 그러면 네. 그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여러 가지 법률적 요건들이 있지요. 네. 근데 그 요건을 그냥 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심판의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정말로 침해된 것인지 네. 판단해 볼 수는 있지요. 네. 그래서 심판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국회 운영에 관한 사안을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실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관료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사실은 좀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하잖아요. 과거 그랬던가요? 청와대나 뭐 이쪽에서 경제 관련해서 기재부에 그 이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사실상 그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좀 안 됩니까? 글쎄 아마도 추경호 대표가 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뭐 궁여지책으로 꺼낸 수가 아니겠나 싶은데 추경호 대표도 너무나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서 틀림없이 뭐 각하 내지는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21대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그때도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고 상임위원 배치안을 내놓지 않으니까 강제 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권한 침해다라고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바 있지만 한 3년 동안 심판한 끝에 실익이 없다 해서 기각해버렸거든요. 또 그러면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전부 다 국회법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7일째에 집회를 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 국회법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 5월 30날인데 5월 30날부터 하나 둘 세면 6월 5일입니다. 그러네요. 6월 5일에 딱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의장단을 선출하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했네요. 법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한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안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본회의를 연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의힘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알아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죠. 침해가 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뭐 저희도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만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갔어요. 그 앞에서 집회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근데 법사위에 이렇게 법사위만 좀 달라. 거의 막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이렇게 목을 거는 이유는 이 각종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특검법 때문입니까?
일차적으로는 그럴 것이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나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국회 어느 상임위원회나 네. 의석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또 다른 야당과 함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이 잘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으면 네네. 그럼 법사위원회 통과 안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네. 협상과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그냥 같은 입장에서 보면 네.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해는 되죠.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특검법 등을 말씀하셨는데 네. 용산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네. 그렇게 국회에서 다 입법되고 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네. 식으로 예. 국민의힘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라면 네네네. 그렇게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건건이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용산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네, 14개나. 너무나 많은 네.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의 가족들을 겨냥한 특검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네. 그 외에 민생 관련 법안도 뭐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게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나 또 용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 법사위원장만큼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주문을 했겠죠. 근데 사실 법사위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원내대표단을 다 초대해서 만찬을 하면서 또 싸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극복을 하자. 그리고 지금 나이브하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싸워라. 그러니까 흡사 지난해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했던 발언하고 흡사한 내용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대야투쟁을 하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정말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가 또는 그런 책임 의식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출에 반대했고 비판하는 국민들까지 다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가야 될 네.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도 그렇지만 국가의 원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위에서도 국민 통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야당에게 뭐 똘똘 뭉쳐서 싸워라, 야당에 맞서라 이렇게 주문한다는 게 이게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얘기인가 네.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국민하고 똘똘 뭉쳐야지 지금 그 여당하고만 똘똘 뭉치면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은 사실상 적으로 여전히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갖고 있었던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렇게 싸우라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글쎄 참. 예. 예.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청문회가 하루 만에 끝날까요? 아니면은 2차, 3차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한 번으로 모든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네. 권력기관의 그런 작동들을 다 밝힐 수 있겠는가? 네.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서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특검법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 발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은 언제쯤 될 걸로 전망하세요? 특검법은 이미 이제 당론 1호에서 네. 발의를 했고 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 올 7월 19일이 우리 최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인데 그 이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통과시키겠다라고 네. 민주당이 수차 공언해 왔는데 아마도 이번 6월 개원 국회의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는 처리될 것이다. 7월 4일까지는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다. 예,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그 전례로 볼 때 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데 제2표결 해야죠. 예, 그때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하고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막 21대에 이어서 22대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미 찬성하겠다고 공언한 분들이 있고 근데 네. 그분들은 본인의 공언과 달리 어떻게 했는지 표결은 좀 모르겠는데 결과는 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21대 국회에는 최소한 1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네. 재의결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8표만 이탈해도 네.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의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